네, 반갑습니다. 가해산 선언 소임자 금우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지금 강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은사 스님 지시로 맡게 된 가해산 선언 그 소임을 보면서 저절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선 공부를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말씀을 좀 드릴까.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이 선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왜냐하면 이 초보자의 시선으로 보면 좀 더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일단 선의 이제 선사들의 이런 말들이 정말 이렇게 낭만적인 말이 많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일단 매력이 있어요. 뭐 일단 뭐 선의 뭐 종기종품 같은 뭐 불림 문자, 뭐 교회 별전 불림 문자, 뭐 직지인심 견성성불. 일단 교회 별전, 뭐 이 경에서 벗어났다. 얼마나 좋습니까? 책을 안 봐도 되고 불림 문자, 뭐 언어에 안 갇혀도 되고 이게 너무 편하고 좋죠. 그런데 이 성공부가 어려운 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지극히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고 스승에서 배움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똑같은 법문을 듣는데도 시시각각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각자의 아름아리가 따로 있다 보니까 해석, 뭐 개념, 관념, 철학 이 모든 게 각자가 있다 보니까 똑같이 뭐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정백수자 뭐 이렇게 의사 스님이 한 번씩 얘기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가나선적인 얘기를 하시면은 시시각각으로 해석해요. 부처가 똥막대기야? 뭐야 이게 뭐 생각을 멈추라는 거야? 아니면 입에서 튀어나온 대로 말을 하라는 거야? 뭐 그런 얘기에 많은 딜레마에 많이 빠집니다. 각자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감을 못 잡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선언 소임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선언이 이제 올해 10주년이거든요. 그렇게 여유 있는 선언은 아닌데 가난한 선언인데 10년 됐습니다. 10년을 월세로 10년의 세월을 월세로 무색하게 어쨌거나 이분들이 안목이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 대승 전부 다 이제 거달기로 공부하고 나온 갓 비구다는 스님인데 이분들이 물어보면 처음에 제가 막혔던 질문이 스님 당처가 뭐예요? 라는데 당처요. 저도 처음 들어본 말인데 그러니까 저절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은사 스님 법문을 찾게 되고 은사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또 이런 선어록 같은 걸 찾아보게 되고 또 선어록을 찾다 보니까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얘기할까 찾아보니까 또 법상 스님도 알게 됐고 그래서 법상 스님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법상 스님 법문이 좋아서 이해하기 쉽다고 그래서 그런 안목도 전해 듣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언을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여러의 법문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 성북구에 있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육조사 현흥 스님도 찾아뵙고 저절로 발품을 팔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뭔가 구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사실상 구하기보다는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기 얼마나 좋아요. 또 저희 스승이 좋은 게 저희 의사 스님이 좋은 게 그런 거 찾아가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초대해서 또 법문을 초대하면 또 좋아하시고 또 제가 이제 강원에 있을 때 우리가 또 하도 아닌 하두를 이제 공식적인 하두를 하나씩 받게 되는데 병속의 새, 그 병속의 새를 끄집어내라는 뭐 그 공안 아닌 공안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저 강원 동안 그 새를 못 뺐거든요. 그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걸 빼기 위해서 막 계속 이제 생각으로 막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빼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법상 스님을 만나보니까 빼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생각으로 빼낸 거죠. 그래서 이게 선 공부를 하려면은 그냥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가해산 선언이 추구하는 방식이 예전에 이제 그 백장청규 오도 시스템 그걸 많이 이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선언인데 그 오도 시스템 중에는 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문이고요. 두 번째는 독참, 그리고 세 번째는 청익, 그리고 네 번째 보청, 다섯 번째 자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정규 수업으로 따지는 정규 수업으로 봤을 때는 법문과 독참이 정규 수업이고
나머지는 자율학습이에요. 자선, 그리고 보청, 그리고 청익.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현대적으로 풀자면 청익은 보충 수업 같은 거고, 세네 명씩 모여가지고 다시 법사를 스승을 찾아가서 법을 다시 청하는 거고, 보청은 이제 선원이든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제방을 운영하기 위한 울력 같은 거예요. 그 자선 말 그대로 자선인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게 정규 수업이 중요하겠죠. 그 중요한 게 이제 법문과 독참이란 거죠. 근데 여기서 법문과 독참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이해력으로 그걸 이해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산으로 가는지 뭐 어디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견해를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스스로 견해가 내려지나요? 오랫동안 습득된 견해인데 스스로 안 내려져요. 그러니까 그런 눈푸른 스승의 그런 시각으로 그 눈푸른 스승의 의식을 전해받아야 돼요. 그런데 법문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듣지만 시시각각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1대1로 독참이 바로 1대1 상담이거든요. 1대1 맨투맨 하니까 딴 생각을 못 해요. 바로바로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그거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그럼 또 바로 잡을 수 있고, 나의 해석이 줄어드는 거예요. 스승의 해석을 그대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독참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게 또 그 독참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이렇게 안목이 높아져요. 그래서 또 그런 자기 이해가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견해 이런 것들이 뭐 악연이라고 하죠. 그런 게 많이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이 오더 시스템이 참 좋아요. 그래서 자선은 뭐냐면, 저도 물론 저 수많은 저희 윗대 선배 스님들은 선방에서 자선을 하시겠지만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제가 뭐 해인사에서도 용매정진 몇 번 올라갔지만 이게 안목이 없으니까 그 7일 동안 밤낮 앉아 있더라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있던 학창 시절 또 얘기 생각하고 뭐 별의별 생각 다 해요. 근데 그게 선인가지도 몰라요. 그냥 버티는 거죠. 용맹정진을 회항하기 위해서 그 잠 안 자고 앉아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공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나, 또 이렇게 위험성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문과 독참을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견해를 줄이고, 나의 해석 능력을 줄이고, 그 이미 눈 떠 있는 분들의 안목 있는 스승의 그대로의 그 안목을 전해받고 난 뒤에 그 어느 정도의 그 중도 자리, 초점 자리, 봉각의 자리, 아까 말한 당초의 자리, 자성의 당초의 자리, 그 자리를 어느 정도 안목이 있으면은 그때 자선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게 더 공부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해왔고, 와서 이제 선원 소인을 맡은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재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성교일치에 먼저 이렇게 아까도 뭐 교가 먼저인지 선이 먼저인지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교도 강원에서 교를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게 눈이 떠지면은 교가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럼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소위 경전으로 얘기하는 금강경 저 잘 모릅니다, 사실. 뭐 어디 다 못 외우기 때문에. 근데 금강경 내용은 대충 알죠. 근데 그때 제가 강원에 있을 때 우리 교사 스님이 늘 이렇게 장난식으로 물어봐요. 금강경 대의가 뭐야? 금강경 대의가 뭐야? 그래서 제가 금강경 대의만큼 확실히 알고 있는데, 금강경 대의가 이제 파이집 현상공이라고 해서 2개의 집을 없애고 그 다음에 3개의 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2개의 집이 아지 법집이에요. 그리고 드러내는 건 아공 법공 구공인데, 법도 없고 나도 없고 다 공하고 그 모두가 공하다. 그러니까 충족하는 것도 공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 개인적인 견해로 다시 재해석하자면, 우리가 불교에서 반야신경에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그 피안의 언덕을 말하잖아요. 그 피안의 언덕이 이제 그런 각성의 자리, 그런 자리라고 하는데, 그냥 제 짧은 견해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래서 그 푸른 언덕에
자기만의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거죠. 그 집을 이제 멋지게, 아주 멋지게 짓는 거죠.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 이제 요즘은 세컨하우스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멋진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에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저 푸른 언덕이 아니라 저 푸른 언덕은 밖이 돼버리고 내 집은 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팎의 경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나는 이제 자아로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없애라고 해서 그 집을 부수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만 없애면은 그 아집 그리고 법집 그 집만 없애버리면 그 언덕 자체가 피안의 언덕이다. 피안의 언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언덕 자체가 피안의 언덕이지 그 집 자기가 지어놓은 집 나라는 상, 법이라는 집, 아집 이런 걸 없애버리면 그 언덕 자체가 피안의 언덕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뭐 감히 제가 그런 비유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좀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공부가 되어가고 있고 또 그 현상공, 이 구공, 아공, 법공, 구공 그것도 이제 공하다는 거 이거를 다시 이제 우리 삼법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재행무상이라는 거죠. 재법무와 그게 다 일맥상통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재행무상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는데 저희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거 수행하는 거 선언 수행하는 게 아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의아해했는데 제가 이거를 운영하면서 공부 아닌 공부를 해보니까 이 뭐 보조 진울 스님도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외적인 뭐 마하라지 뭐 I am that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뭐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이런 저자 산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게 제가 일부에서 계속 얘기했던 인식의 전환 이게 안 오면 인식의 전환은 깨어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안 오면 그 전에 하는 수행은 수행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보조진으로부터 깨어나기 전까지 후에 깨어남 후에 수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도너 점수를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깨어남이 뭐냐면 좀 더 무겁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본각 당초의 자리를 발견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초점을 맞추는 게 수행인 거지. 그 전에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내 나름대로 막 하는 그런 수행은 수행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수행일 것 같으면 모두가 수행자인 거죠. 왜? 직장으로서 직장을 충실하고 학업으로서 학업을 충실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주부가 충실하고 그 모든 게 수행인 거지 따로 수행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수행이 아닌 수행이 되려면은 먼저 그 인식의 전환, 안목에 눈을 떠야 그때부터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는 수행이 진짜 수행이라는 게 보조 진울스님도 그래 얘기했고 서양의 많은 그런 수행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다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각자 다른 체험인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또 뭐 불교에서는 뭐 일별한다, 뭐 견성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맛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맛을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큰 스승의 법문과 그리고 그 스승과의 일대일 독참 그게 아주 정확하고 또 어긋나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안목을 키워야 된다.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오기 위해서는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어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도 뭐 예를 들자면 뭐 법상 스님 아주 법문 잘하시는데 과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자기 견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스승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나의 견해를 줄여버리면 이 스승의 견해가 나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공부가 빨리 되고 그 안목이라는 눈도 빨리 뜨게 되는 거죠. 물론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러나 백장천기의 오도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현대선 이런 도심 선방할 때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자율 시간에 또 우리 학업을 또 이렇게 자기 실력을 키우려면은 자율학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또 되면 또 자선도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선을 자율적으로만 맡기진 않습니다. 저희도 그 일정한 선언에서는 요가도 하고 또 근력 운동도 시키고 근데 이건 왜 시키냐면 기본적인 체력에서도 좋지만 자선하기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좋은 거죠. 그래서 요가도 가르치고 근력 수업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선도 너무 오래 앉지는 않습니다. 30분에서 또 더 앉고 싶은 사람은 자율적으로 더 앉고 한 30분 정도 같이 앉기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면 차담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차담으로 풀어냈지만 그게 하나의 청익이라는 거죠. 같이 모여서 서로에 대한 안목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일상사에 그런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교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소통 속에서 이 사람의 안목이 느껴져요. 그 사람의 해석 방식. 그러면 그 사람의 해석 방식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선적인 안목을 전달하는데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전달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지혜 아닌 지혜로서 소통을 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은 그걸 수용하면서 마음이 더 열리게 되고 또 스승에 대한 가르침을 더 직면하면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면서 주입된 그 개념과 관념 속에서 재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수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공부가 빨리 되는 거죠. 직접적인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자기 해석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소화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게 이제 법문과 독참, 청익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 힘을 키우는 건 자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언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을 법문을 다 초대한 적이 있어요. 올해 8월에. 그래서 선법문 일례라는 타이틀을 제가 걸고 감히 제가 막 일을 벌립니다. 근데 뭐 괜찮습니다. 뭐 하다 보면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뭐 초대를 하면 또 우리가 또 이 용체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가볍게 와주셔가지고 또 자기 법문도 해주시고 또 가볍게 또 저희를 위해서 그래서 아주 좋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모든 수행자들은 모든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하는 체험이니까. 근데 그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분들을 초대해서 법문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분들은 날마다 한 분씩 초대했기 때문에 누가 오는지도 서로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비유는 조금씩 다른데 근본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분을 모셨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를 똑같이 말할 수가 없어요. 짜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선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진리 그게 확실히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제가 많이 놀랐고 이 성공부에 대한 매력을 느꼈고 그 다음에 이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특별한 수행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뭐 설거지하는 아줌마가 이 법문을 다 해서도 내일 아침에 눈 뜰 수도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공부 참 재밌는 공부고 이 공부를 하면은 저희 은사 스님 말을 빌리자면 인생을 사는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에서 속죄에서 구해 만들어진 사용 설명서가 아니고 계속 이제 추구하는 삶, 뭐 취업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되고 좋은 배필을 만나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이런 추구하는 삶이 아닌 우리 본성에 가까운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정말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제가 아까 예전에 그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 보니까 이 호흡이 감사한 줄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 자력으로 이렇게 밥 먹고 운동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랐다 하듯이 그런 안목을 눈뜨게 해주는 게 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선언은 뭐 솔직히 말해서 구멍가게밖에 안 되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저희 뭐 은사 스님의 가르침 뭐 저희 은사 스님뿐만 아니고 선사의 가르침을 많이 접하셔가지고 세상을 보는 안목, 저절로 주입된 이런 개념과 관념에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내려놓고 선이라는 게 뭘까? 새로운 세상이 뭐지? 새로운 인식의 전형이 뭘까? 이거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참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해보시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또 한편은 야 내 생각에 속았구나. 이 외롭다는 것도 내 기준이었구나. 힘들다는 것도 내 기준이었구나. 다 모두가 내가 내 생각으로 만들어냈구나. 누가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았구나. 내가 다 내 생각으로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거기서 답을 얻고 그 기준에 끌려갔구나라는 거를 한 번이라도 발견해 보면 참된 인생을 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원을 운영하고 또 10주년 행사를 했었고 또 저희 스승인 은사 스님이 어떤 얘기를 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